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첫 작품으로 달동네 마을인 양동 발산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도내 6개 섬을 선정했습니다. 광주 과기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폐기물 관리 잘못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문을 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첫 작품으로 달동네 마을인 광주 양동 발산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이 추진하는 도심재생 사업으로는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지만 주민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눈치입니다.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양학선 선수가 한때 살았던 옛집은 폐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대 이 같은 공폐가는 모두 21가구.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발산마을의 현주소입니다. 기업 차원의 도심 재생 사업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현대차가 주도하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곳에 예술체험형 테마 마을을 조성합니다. 마을 갤러리나 체험형 공방을 만들고 벽화 등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 작가들을 양성하고 마을 자립 기반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마을을 앞으로의 그 테마가 있는 일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또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이런 마을로 변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말이지만 주민들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니 다시 또 정치가 또 바뀌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강훈태 시장이 선포식까지 열고 85억 원을 들여서 발산예술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선 6기 들면서 시 차원의 사업이 전면 재검토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 자체적인 공폐가 매입 계획이 백지화됐고 올해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정되면 또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황리에 막을 올린 발산마을 활성화 사업이 이번에는 변죽만 울리고 끝나지 않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한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비엔날레 발전위원회와 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시 감독과 주제 선정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광주시 공무원이 맡아왔던 재단 사무처장을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공모해 재단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비엔날레 등의 수탁 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미술 인재를 양성하고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동채 비엔날레 재단 대표는 이번 혁신안이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와 미술계에서 제기했던 개선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혁신은 결국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혁신 방안을 실천하지 않았었죠. 정상화는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죠. 정상화 시키겠다, 기반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 대표는 또 비엔날레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도 좀 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세월 5월 전시 불허 사태로 혹독한 성년식을 치른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정동채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퇴임합니다. 정동채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난 5달 동안 마련한 비엔날레 혁신안을 보고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대표는 광주 비엔날레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6달 동안 무보수로 일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한편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회는 오늘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문화도시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당 측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은 5년 후 문화전당 법인화 과정에서 안정화 평가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반면 여당 측은 평가 없이 법인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정 의장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아특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인데요. 오늘 출근길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도, 여기에 찬바람이 초속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기 가능 지수가 우리 지역에 붉은색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말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토요일 오후에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시작이 돼서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산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지리산에는 눈이 제법 많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이들 섬의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고 전남은 2,219개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합니다. 전남도가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섬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소득 창출을 통해서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첫 대상지로 6개 섬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출렁다리로 알려진 자그마한 강진 가우도, 항일 독립운동 성지인 완도 소안도, 후박나무 등 생태자원이 풍부한 진도 관매도, 천사의 다리가 연결된 섬 안의 섬 신안 반월 박지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요수 낭도와 고흥 연홍도. 이들 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원씩 투자돼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고 싶은 명품 섬을 가꾸게 됩니다. 6개 섬별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섬별 마스터 플랜 수립과 주민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6개 섬을 포함해 해마다 2개씩 모두 24개 섬을 선정하고 여기에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출생아 수는 14,8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명, 비율로는 3.9%가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8.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출생아 수가 12,700명으로 1년 전과 같았고 조사망률은 4.7명으로 전국 평균 5.3명보다 낮았습니다. 광주시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생활임금제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합니다. 광주시 노동센터에 따르면 광주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7,021원에서 8,857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5,580원보다 2, 3,000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산하 소속 근로자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용역이나 민간 위탁 근로자는 올해 권고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광주 과기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김희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 과기원 환경공학부 실험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실험실에는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 등 모두 4명이 실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각막 손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실험실에서 쓰고 난 시약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과기원은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놔두면 안전요원들이 수거해 가는데 쉽게 운반하도록 돕겠다며 옮겨 담다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실험에 쓰고 남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두 개의 물질을 혼합해서 지정된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운반하는 과정 중에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 충격으로 폐기물 용액인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아세트로니트릴이 담겨있던 유리병에 옮겨 담다 두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섞은 양이 200ml 정도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폭발력이 의외로 강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학생들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부주의한 실험실 관리 때문에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4명의 부상자를 낸 광주과기원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국과수와 함께 폭발 사고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현장을 감식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쯤 광주과기원에서는 시약 폐기물을 옮기던 대학원생 등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인 도급화 추진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철회하고 유가족 심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화 기로에 놓여있던 금호 타이어 노사 갈등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용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50살 노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노모 씨가 배를 타고 저수지 중앙에서 낚시를 하다 배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자 물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4살 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모 중학교 상가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차려놓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 통로를 만들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호산업 인수전에 신세계가 뛰어들면서 판이 커지게 됐습니다. 다른 유통 대기업들도 사모펀드와 손잡고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호산업의 몸값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터미널 부지에 자리 잡은 광주 신세계. 광주 신세계는 지난해 금호터미널과 20년 동안 부지 사용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 보증금으로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금호터미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이 M&A 시장에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금호산업이 경쟁기업에 넘어가면 광주 신세계의 입지도 보장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인수양서를 낸 것은 금호터미널에 입점한 광주 신세계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하면 광주 신세계는 임대보증금 5천억 원에 대한 유동성을 덤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매력적인 요인도 인수전 참여에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등 기존 유통 채널을 항공과 터미널로 연결시켜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롯데를 비롯한 유통 대기업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사모펀드와 짝짓기를 통해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얼마나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스포츠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의 유일한 기업체 실업팀인 광주은행 역도팀이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어 왔기에 더욱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역도를 시작해 줄곧 최우수 선수상을 놓치지 않은 최다희 선수. 고교 졸업 후에도 고향인 광주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기쁨은 한 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4명이던 선수는 올해 2명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다른 팀을 찾거나 최악의 경우 운동을 그만둬야 할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일단 팀 없어진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냥 운동이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 많이 하기 싫어지고 그러죠. 1998년 창단돼 18년째 운영되고 있는 광주은행 역도팀. 6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고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며 광주 실업스포츠의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적이 부진했고 급기야 광주은행은 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광주은행은 종목 변경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역도팀의 연간 운영비는 3억 원 남짓. 지역체육계는 광주은행이 뚜렷한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역도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은행이 취할 행보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대비 수익만을 따진다면 한국의 모든 비인기 종목 실업팀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은행 측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광주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주 광주FC 대표이사가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원주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시즌권 전달 행사를 한 뒤 광주시 유대회 지원국장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 대표가 광주FC를 1부 리그로 승격시켜놓고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예정지 가운데 첨단 3지구는 지정 절차를 밟는데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선수촌 예정지를 포함해 374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더 이상 신도시 팽창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 조치하지 않고 보류시켰습니다. 시의회가 반대를 할 경우 첨단 3지구 선수촌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어 광주시는 효천 2지구 등 신규 택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력 산업들이 국내외 경기 흐름과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역 업체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의 경우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경쟁업체들의 마케팅 강화 등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철강산업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이 확대됐고 가전 분야도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인사교류를 놓고 벌이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협의회는 부구청장 자치구 전입과 관련해 4급이나 5급 간부를 시로 전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가 4급 간부 전출을 고집하지 않고 시와 융통성 있게 협의하자고 요구한 만큼 인사교류를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체결된 인사교류 협약을 개정해 자치구와의 갈등 요인을 없앨 계획입니다. 부동산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임시로 운행하는 1187의 1번 노선 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평균 17회 늘어나 모두 64회 운영됩니다. 이번 증회 운행으로 주말과 휴일 버스 운행 간격은 평균 20분에서 25분에서 절반가량인 1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광복 70주년이자 제96주년 3.1절을 맞아서 태극기 달기 운동 붐 조성을 위해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사직동 천변좌로 등 5곳 총 6.5km 구간을 국기 계약 모범거리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쉽게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5곳과 동주민센터 95곳에 태극기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입니다. 오늘 출근길 각별히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1도, 찬바람이 초속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가 붉은색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충청 이남에 비가 시작이 돼서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산이 되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산간은 눈이 제법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영하 1도, 장흥 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평년을 4도에서 5도가량 밑돌아 춥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5도, 담양 4도, 순천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전국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